성적인 행위가 없이 화장실을 단순히 이용하는 행위는 음란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이 몰카를 찍은 건 맞지만 이거는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오늘은 성범죄에 관한 최근 중요 판례가 나와서 두 개를 소개해드리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쟁점들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싱가포르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수 개설, 운영해서 아동 청소년들 상대로 성착취물을 게시를 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방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은 이를 다운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채널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어떤 대화방에는 100개가 넘는 사진 및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었고, 이 텔레그램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텔레그램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A씨는 추후 검거되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영상을 배포하고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A씨가 한 행위는 성착취물이 최종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링크를 건 행위는 성착취물을 올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링크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행위자의 의도를 종합해보면 영어 문구로 되어 있는 링크를 올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는 직접 배포한 것이다 라고 하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링크를 올리고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이를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링크를 거는 행위 자체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이다, 그러나 소지한 것은 아니다 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는 찍었는데 성착취물은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동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B씨는 몰카를 찍기로 결심하고 몰카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아동 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몰카로 찍혔고 이 B씨는 주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신체를 촬영하였으므로 이거는 성착취물이다 라고 봤는데요. 2심은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없이 화장실을 단순히 이용하는 행위는 음란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이 몰카를 찍은 건 맞지만 이거는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년 6개월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불법 침입 문제가 있죠. 화장실 설치하면서 천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재물 손괴, 그래서 다른 이제 죄명으로 징역형을 받긴 받았지만 이 몰카 자체가 성착취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들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음란 행위가 아니고 성교 행위도 아니므로 이걸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만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떤가요?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체념하고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와 이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그 혐의를 하나하나 따지고 검토해서 반박하는 경우가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 형사 관련 유튜브를 올리면서 많은 제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왜 이렇게 범죄자를 변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실제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칼을 한번 찔렸다고 가정하면은 옷을 찢었기 때문에 재물손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해,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 하나의 행위에 온갖 제명이 다 뒤집어 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잘못은 했지만 현행 법 적용이 정확하냐, 그리고 혹시 억울하게 수사받지는 않느냐, 그런 데서 이제 변호인의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변호사라고 해서 정말 나쁜 사람들만 변호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더글로리 다들 보셨죠?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본인이 잘못을 좀 하셨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이상 정성원 변호사입니다.